자, 아까 저희 앞서 취재 기자가 얘기했던 최순실 씨의 어제 재판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중 대성 통곡. 자, 대성 통곡이라는 이름을 붙여왔는데 김의태 차장 어떻습니까? 실제 많이 울었습니까? 대성 통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최순실 씨가 오후 재판이 2시 10분 정도에 시작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 재판정에 있는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꺼이꺼이 울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을 참기 위해서 입을 막기도 하고요. 이게 엎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예. 이 감정을 이제 복받쳐온 감정을 제대로 억누르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잠시 이 재판을 중단하고 쉬는 시간까지 가졌으니까요. 어쨌든 꺼이꺼이 울었다 이런 표현은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어제 오전부터 이제 오전 10시부터 재판이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오전에 이 검찰 측에서 제출한 이 증거 자료 중에 하나가 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지금 증인 녹취록 진술서가 제출이 됐어요.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했던 얘기. 예, 그거하고 검찰에서 이제 증인으로 따로 출석해서 얘기했던 거. 따로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엄마인 최순실 씨한테 불리한 이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언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보고 또 사실 최순실 씨가 법정에서 이제 정유라 네. 씨가 얘기했던 진술 내용들을 좀 오전 재판에서 네. 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재판정에 보면 이 모니터를 통해서 이 진술서 증거로 제출된 진술서나 녹취록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아무래도 이 딸의 특유의 말투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대로 이제 녹취록이라는 게 네. 글로 있으니까. 전해졌지만.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아무래도 엄마로서 이 감정이 다시 한번 복받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오전에 이제 검찰 측에 대해서도 검사들을 향해서 최순실 씨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최순실 씨가 이 통곡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과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식을 들었을 때 법정 대기실에서 통곡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 전에도 사실은 그 구치소에 있을 때 청문회 네. 네. 그때 손혜원 의원이나 이렇게 아들 얘기, 그러니까 딸 얘기, 손자 얘기 했을 때도 울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가장 약한 고리는 자식입니다. 내 그렇겠죠. 가족, 예. 자식 관련된 얘기가 왔을 때 감성적으로 변하고 눈물을 흘리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 신문 조서인데 증인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타자를 쳐서 그 증거로 제출하고 증거 조사를 하려면 법정에서 현출을 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냥 말로 듣고 귀로 듣고 변호인 통해서 듣는 거하고 직접 내 눈으로 아, 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상황을 접하면 네. 아, 딸과 내 신세가 뭘까? 여기까지 어떻게 딸과 와서 이런 싸움을 하고 있을까라는 신세 한탄도 있었을 것이고, 억울하고 앞으로의 미래가 좀 막막했을 수도 있고요. 네. 딸이 오죽하면 또 이렇게까지 얘기했을까 싶어서 딸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고민까지 들면서 아마도 감정적으로 폭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순실 씨의 역시 아킬레스건, 그리고 최순실 씨를 움직일 수 있는 키는 역시 정유라다. 네. 그것들이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자, 최 씨는 이제 삼성증권이 뇌물죄로 인정된 이후에 굉장히 이제 힘들어했다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딸이 결국 이제 검찰에 나가서 증언했던 부분 등등, 재판에 나갔던 등등을 가지고 이게 보쌈 증언이다. 이건 뭐 저 어린 애를 데려다 놓고 엄마 몰래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검찰을 향해서 또 핏대를 세웠다면서요? 네, 어제 이제 오후에는 좀 이 감정을 복받쳐가지고 꺼이꺼이 이 대성 통곡을 했었는데 네. 오전에는 이 검찰에서 제출한 이 딸 정유라 씨의 이제 녹취록 진술서를 보고 이 최순실 씨가 검찰이 정유라를 이제 새벽부터 데려갔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를 표현은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삼성의 지원을 독일에 승마 있을 때. 지원을 네. 받았을 때 미성년자였거든요. 간접 사실을 갖고 직접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했었고요. 또 더군다나 이제 검사를 향해서 웃기지 마십시오, 검사님. 웃지 네. 마십시오. 예, 강압 수사가 얼마나 많았는지 뭐 그렇게 완장을 찬 것 같이 회유 조사하고 그게 증언이라고 하면서 대통령과 나를 공범으로 몰고 있다. 이런 식의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이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최순실 씨는 정유라 씨 때문에 이렇게 속상해하고 있는데 지금 정유라 씨의 마음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정유라 씨 과거 엄마에 대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애기 낳고 신경 복잡하고 어머니랑 자꾸 싸우게 되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니랑 저랑
재산 포기각서까지 쓸 정도로 사이가 많이 틀어졌었는데 계속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이어졌었어요. 어머니랑 아예 대화를 안 하는 사태까지 왔었고 중간에 항상 박원호 전무님이랑 전무님을 끼고 얘기하는 상황까지 왔었던 거예요. 엄마 만나고 싶어서 오셨던 건가요? 네, 그럼요. 사이가 안 좋다 그랬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진 겁니까? 네, 당연히 저희 어머니도 갇혀 계시니까 제가 딸로서 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 때만 해도 딸로서 면회 가야 된다고 해서 네. 좀 사이가 좀 회복되나라고 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네, 현재까지 이제 최순실 측에 따르면 정유라 씨하고 최순실 씨가 직접 대면한 상황은 한 번도 없었고요. 귀국하고 나서. 네. 그리고 현재까지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서 정유라 씨의 이제 입장이나 이 변론들을 했는데 이경재 변호사가 그만뒀죠. 예, 그만두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만둔 시점이 이제 지난 7월이었죠. 예.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기습 출석을 한 이후에 네. 정유라 씨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되고 통화도 안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변호인직에서 사직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예. 아직까지 이제 정유라 씨는 엄마의 이제 이 집이었죠. 미승 빌딩에 아직도 있는 것으로는 근데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승 빌딩에 있으면 변호사가 찾아가서 띵동 좀 눌러보기도 하고 네. 기다렸다가 만날 수도 있고 이럴 텐데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했는데 못 만난 것인지 안 만나준 것인지 아니면 그런 노력도 안 하고 이제 전화 안 받으니까 에이, 우리하고 이제 사이가 갈라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 수치인 분명도 아니고 분명히 미승 빌딩에 살고 있는 거 아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접촉이 안 될까라는 생각 좀 들거든요. 사실상 이제 이 기습 출석 이후에 이경재 변호사가 굉장히 화를 많이 냈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유라 씨가 갑자기 검찰 특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 그리고 변호인 측에 전혀 얘기도 없이 출석했기 때문에 우선은 배신감이 굉장히 컸다고 볼 수 그렇겠죠. 있고요. 네. 더 이상 변호인으로서 이 피의자 신분인 이 참고인 신분일 수도 있는 이 정유라 씨에 대해서 네. 지켜줄 수 있는 의지가 사라졌다고 볼 수 네.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런 예. 부분에서 이경재 변호사가 굳이 미승 빌딩까지 찾아가서 정유라 씨한테 만나달라. 네. 아직도 너는 우리가 변호하겠다. 이런 입장을 취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사실 네. 변호인 입장에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네요. 지금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딸이 말했던 조서만 봐도 이렇게 오열을 하는데 만약 정유라 씨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 정말 어떻게 될지 참 예상이 안 되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뭐 법률적으로는 정유라는 어머니인 최순실 씨의 재판에 증언 거부를 할 수 있는 합법하게 거죠. 할 수, 예.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모녀 관계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증언 거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증언 거부권을 행사 안 하고 출석해서 증언하면 그대로 효력이 인정되는 거고요. 최순실 씨가 불출석할 수도 있는 거죠. 피고인이 예, 피고인이 재판에. 피고인 그러니까 몸이 아프다. 피고인 예. 네. 불출석 하에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예. 뭐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래서 과연 이제 모녀 간에 법정에서 만나서 네. 근데 지금 가정을 해보면 어머니가 재판받고 있는 데 증인으로 출석해서 어머니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그렇게 가능성이 되는 거죠. 높잖아요. 네. 네.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인 건 뭐 틀림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게 아무리 내리사랑이라고 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대해서 일방적으로 사랑을 줍니다만 뭐랄까요. 최순실 씨는 참 좀 뭐 잘못된 삐뚤어진 모성애를 발휘해서 어떻게든 뭐 딸의 이익을 위해서 예. 네. 뭐 물불 안 가리고 했던 것 같고 네. 그걸 또 받아들이는 딸의 입장에서는 뭐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왜 날 귀찮게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관계가 수십 년 동안 쌓였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아무리 일방적인 사랑이지만 네. 모양새는 영 보기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최순실 씨가 모성애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유라 씨를 위해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 탄핵 심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편을 들었습니다. 과거 얘기 들어보시죠. 삼성과 286억 상당의 훈련 계약을 체결해서 삼성으로부터 35억 이상의 훈련 지원금을 받은 다음에 오로지 정유라를 위해 사용한 사실이 있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훈련 지원금 받은 사실은 있죠? 딸 혼자만 그거를 한다고 그 계획을 삼성이 하겠습니까? 그렇게 큰 회사가. 이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 했다면
오늘 같은 참사가 벌어질 거라는 거는 당시에는 전혀 예상 못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생각을 못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절대 그렇게 남의 이득이나 제 개인 이득을 챙겨서 그렇게 뭘 해과해 주는 분도 아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는 몰랐다. 최순실이 저렇게 하는지 몰랐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여왔지만 최순실 씨의 입에서는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시켜서 했다든지 뭐 이런 얘기는 지금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근데 딸도 본인이 증인 신청을 한 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증인 신청을 했단 말이죠. 분명히 자기에게 불리할 걸 알면서 불렀다. 나하고 이제는 완전히 등을 지겠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최순실 씨의 입에서도 어떤 이제 발언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심경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기는 그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 판결이 굉장히 심정적으로 부담이 됐을 텐데 네. 현재 유동적인 게 지금 정유라 씨 기소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어떤 범죄로 기소가 되고 검찰이 어느 범죄 사실로 기소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다 대학에 넣어줬던 사람들은 엄마 포함해서 전부 다 유죄가 나서 지금 감옥에 다 가 있는데 정작 대학에 입학한 수혜자인 사람은 기소조차 안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기소가 될 때 내 딸에 대해서도 유죄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그러면 어찌됐든 딸과 내가 살기 위해서라는 뭔가 좀 진술을 해야겠다라는 신경의 변화가 또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좀 변화될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동안은 재판정에서 최순실 씨 쪽을 정말 한 번도 안 봤잖아요. 일부러 안 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근데 어제 이제 최순실 씨가 오열을 하자 한번 봤다 이런 기자들의 증언이 있었어요. 네, 사실 이제 법정에서 이제 국정농단 재판이 벌써 한 70회 가까이 예. 되고 네. 있는데 한 번도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를 쳐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리고 이제 들어올 때나 나갈 때도 서로의 이제 시선을 좀 회피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반면에 최순실 씨는 흘깃흘깃 박근혜 전 대통령 보기도 눈치를 하고요. 네. 봤군요. 예,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나와의 관계를 이 부정하는 부분에서 그런 행동을 취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최순실 씨가 갑자기 이제 대성통곡을 하다 예. 보니까 왜 그러지 하는 표정으로 잠시 이제 이쪽을 쳐다봤다고. 잠시 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본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고 소리가 꺼이꺼이 나니까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일인지 하면서 좀 잠시 쳐다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네. 이 최순실 씨의 이제 심경 변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딸까지 이 자신의 이 유죄를 증언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 좀 차가운 시선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순실 씨의 이제 신경 변화 얘기들도 기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를 입증하게 되면 최순실 씨도 이 유죄에서 벗어나기는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예.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최순실 씨가 어느 선까지 뭐 돌아설 수 있느냐 네. 이런 부분에서 좀 한계가 많다는 얘기들이 법조계에서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40년직인데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글쎄 지금 상황은 뭐 안타깝다기보다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뭐 탄핵에 의해서 이렇게 본인이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는 이 상황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가 최순실 씨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안타깝기보다는 뭐 대성통곡을 했다 그러면 외우나 하고 한번 쳐다는 받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좋은 감정으로 뭐 아니면 연민의 정을 느끼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뭐 최순실 씨는 어저께 울었지만 박 대통령이 잠깐 피식 웃는 장면 뭐 가끔씩 노출이 되곤 하는데 어제 본인에게 이제 나쁜 남자, 나쁜 사람으로 찍혀서 쫓겨났던 노태강 현 차관이 법정에서 이제 증언을 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짝 보고 나서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는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지 살짝 웃었다면서요. 제가 이제 법정에 이제 기자들의 전원에 따르면 예. 약간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웃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는데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약간 피식, 허탈한 웃음 그런 웃음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신의 말이 말도 안 된다. 뭐 네, 이런 그렇습니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예, 지난번에 이제 윤준영 전 장관도 증인으로 출석할 당시에 윤 장관이 이제 여러 가지 증언들을 내놓는데 비슷한 웃음이었던 것 같아요. 윤 장관이 이제 증언에 섰을 때, 증언대에 섰을 때하고 어제 이 노태관 차관이 이렇게 섰을 때하고는 약간 좀 어이없는 부분이 아닌가. 유진영 전 장관도
대통령의 뜻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부분. 노태강 전 차관도 뭐 장관 윗선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옷을 벗게 됐다고 증언하니까 박 전 대통령 생각은 내가 언제 그랬어? 난 그런 적 없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국정농단의 가장 큰 핵심적인 혐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뇌물죄와 그리고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김기춘 전 실장이나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 유죄 판결을 이미 받았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해서 지시를 내렸느냐 그렇죠. 이 부분이 앞으로 다가올 1심 선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네. 뇌물죄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지만 블랙리스트 사건도 지금 현재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굉장히 불리한 증언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춘 전 실장 선에서 알아서 지시 내려온 게 아니라 그 윗선이다. 계속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재판 진행 상황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국제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다. 이런 식의 이 검찰 어. 수사에 대해서도 이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최순실 씨는 정유라 씨 때문에 이렇게 속상해하고 있는데 지금 정유라 씨의 마음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정유라 씨 과거 엄마에 대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애기 낳고 신경 복잡하고 어머니랑 자꾸 싸우게 되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니랑 저랑 재산 포기각서까지 쓸 정도로 사이가 많이 틀어졌었는데 계속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이어졌었어요. 어머니랑 아예 대화를 안 하는 사태까지 왔었고 중간에 항상 박원호 전무님이랑 전무님을 끼고 얘기하는 상황까지 왔었던 거예요. 엄마 만나고 싶어서 오셨던 건가요? 네, 그럼요. 사이가 안 좋다 그랬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진 겁니까? 네, 당연히 저희 어머니고 갇혀 계시니까 제가 딸로서 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 때만 해도 딸로서 면회 가야 된다고 해서 네. 좀 사이가 좀 회복되나라고 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네, 현재까지 이제 최순실 측에 따르면 정유라 씨하고 최순실 씨 자, 아까 저희 앞서 취재 기자가 얘기했던 최순실 씨의 어제 재판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중 대성 통곡. 자, 대성 통곡이라는 이름을 붙여왔는데 김의태 차장 어떻습니까? 실제 많이 울었습니까? 대성 통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최순실 씨가 오후 재판이 2시 10분 정도에 시작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 재판정에 있는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꺼이꺼이 울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을 참기 위해서 입을 막기도 하고요. 이게 엎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예. 이 감정을 이제 복받쳐온 감정을 제대로 억누르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잠시 이 재판을 중단하고 쉬는 시간까지 가졌으니까요. 어쨌든 꺼이꺼이 울었다 이런 표현은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어제 오전부터 이제 오전 10시부터 재판이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오전에 이 검찰 측에서 제출한 이 증거 자료 중에 하나가 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지금 증인 녹취록 진술서가 제출이 됐어요. 이재용 부회장 최 씨는 이제 삼성 지원이 뇌물죄로 인정된 이후에 굉장히 이제 힘들어했다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딸이 결국 이제 검찰에 나가서 증언했던 부분 등등 재판에 나갔던 등등을 가지고 이게 보쌈 증언이다. 이건 뭐 저 어린 애를 데려다 놓고 엄마 몰래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검찰을 향해서 또 핏대를 세웠다면서요. 네, 어제 이제 오후에는 좀 이 감정을 복받쳐가지고 꺼이꺼이 이 대성 통곡을 했었는데 네. 오전에는 이 검찰에서 제출한 이 딸 정유라 씨의 이제 녹취록 진술서를 보고 이 최순실 씨가 검찰이 정유라를 이제 새벽부터 데려갔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를 표현은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삼성의 지원을 독일에 승마 지원을 네. 받았을 때 미성년자였거든요. 간접 사실을 갖고 직접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했었고요. 또 더군다나 이제 검사를 향해서 웃기지 마십시오, 검사님. 웃기지 마십시오. 예, 강압 수사가 얼마나 많았는지 뭐 그렇게 완장을 찬 것 같이 회유조사하고 그게 증언이라고 하면서 대통령과 나를 공범으로 몰고 그 전에도 사실은 그 구치소에 있을 때 청문회 네. 네. 그때 손혜원 의원이나 이렇게 아들 얘기, 그러니까 딸 얘기, 손자 얘기 했을 때도 울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가장 약한 고리는 자식입니다. 내 네. 가족, 있겠죠. 예. 자식 관련된 얘기가 왔을 때 감성적으로 변하고 눈물을 흘리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 신문 조서인데 증인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타자를 쳐서 그 증거로 제출하고 증거 조사를 하려면 법정에서 현수를 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냥 말로 듣고 귀로 듣고 변호인 통해서 듣는 거하고 직접 내 눈으로 아, 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상황을 접하면 네. 아, 딸과 내 신세가 뭘까? 여기까지 어떻게 딸과 와서 이런 싸움을 하고 있을까라는 신세 한탄도 있었을 것이고 억울하고 앞으로 이 미래가 좀 막막했을 수도 있고요. 네. 딸이 오죽하면 또 이렇게까지 얘기했을까 싶어서 딸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고민까지 들면서 아마도 감정적으로 폭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순실 씨의 역시 아킬레스건 그리고 최순실 씨를 움직일 수 있는 키는 역시 정유라다. 네. 그것들이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당 재판에서 했던 얘기. 예, 그거하고 검찰에서 이제 증인으로 따로 출석해서 얘기했던 거. 따로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엄마인 최순실 씨한테 불리한 이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언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보고 또 사실 최순실 씨가 법정에서 이제 정유라 네. 씨가 얘기했던 진술 내용들을 좀 오전 재판에서 네. 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재판정에 보면 이 모니터를 통해서 이 진술서 증거로 제출된 진술서나 녹취록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아무래도 이 딸의 특유의 말투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대로 이제 녹취록이라는 게 네. 글로 있으니까. 전해졌으니까.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아무래도 엄마로서 이 감정이 다시 한번 복받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오전에 이제 검찰 측에 대해서도 검사들을 향해서 최순실 씨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최순실 씨가 이 통곡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과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식을 들었을 때 법정 대기실에서 통곡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죠.